이렇게 완전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3분의 40이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리액션 커브 1이다. 얘는 리액션 커브 2다.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 했냐면 균형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꾸르노 내시 균형점 꾸르노 내시 균형점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다른 거 뭐 별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갖다가 놔버리면 되죠? 뭐하고 뭐가 갖다가 놔버려? Q1과 Q2가 갖다가 놔버려요. 그러면 4Q1은 40, Q1은 10, Q2도 10. 그래서 이게 10. 뭐가 나왔어? 결론은 꾸르노 내시 균형에 Q1 스타, Q2 스타 이게 각각 10개씩이다.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얼마겠어요? P는 50에서 Q1, Q2를 빼니까 30이 되겠죠.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 다 찾았다. 이게 꾸르노 내시 균형입니다. 이윤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돼? 지금 여기서는 이윤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윤은 등이윤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파이 1, 파이 2 이렇게 등이윤선을 표시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MC만 주어져 있지 어떤 비용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고정 비용이 주어져 있질 않잖아. 고정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수요곡선이 일반식으로 A-BQ 이렇게 주어지고 MC가 뭐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C는 뭐예요? C 플러스 Q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이용할 수가 없어. 공식, 이건 상수값이 아니잖아. 이건 MC가. 이거 일일이 다 넣어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기업이 카르텔을 결성하고 행동한다면 균형 가격은 얼마냐? 첫 번째,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카르텔의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카르텔은 앞에서 우리가 3급 차별을 받던 것과 다릅니다. 카르텔은 공장이 2개예요? 아니면 시장이 2개야? 3급 차별은 시장이 2개였지만 카르텔은 다공장 독점 행동 원리와 똑같아. 다공장 독점.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2개예요. 그러면 최저가식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설문이는 카르텔인데요. 카르텔은 2개 이상의 기업이 모여서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의 행동 원리하고 똑같아. 물론 그 조건을 보면 maximize 파이 컨비네이션 결합이윤. 그냥 TR에서 TC를 뺀 건 보통 TR이라고 파이 컨비네이션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장이 2개이기 때문에 TR은 하나고 뭐가 2개? TC가 2개. TR 전체 총 생산량. TC 이게 공장 1. 그러면 TC 1. Q1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공장 2는요. TC 2. Q2에 대해서. 이게 공장이 2개야. 그러면 선택 변수는 뭐예요? 1공장에서 내가 몇 개 생산하고 2공장에서 몇 개 생산할 건가? 이게 선택이겠지.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은 목적 함수를 d 파이 컨비네이션. 물론 여기에 이제
파이 DQ1 equal 0. 또 파이 컨비네이션을 뭘로? Q2로 미분해서 제로로. 이게 두 개의 최적화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최적화식에서 Q1으로 미분하면 일일이 이제 이 미분식을 다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Q1으로 미분하면 뭐야 이거는? TR은 원래 Q의 함수지 Q1의 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형태로 써준다 하더라도 그냥 MR이 그냥 나온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MR 쓰면 된다. Q1으로 TC1을 미분하면 MC1이다. Q1으로 TC2를 미분하면 이 상수, 뭐가 들어있지 않는, Q1이 들어있지 않는 상수의 미분값 제로다. 그래서 이거 제로. 여기는 MR 마이너스 MC2 이퀄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MR 이퀄 MC1 이퀄 MC2가 다공량 독점의 카르텔의 행동 원리인데 우리는 각각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 뭐예요? Q1, Q2 두 개의 선택 변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식도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렇죠? 문제는 이제 설문을 봤더니 문제는 그 설문에서 MR은 뭐냐 이 말이지. MR은 수요 곡선이 P 이퀄 50-Q인데 50-Q MR은 여기에 MR하고 여기에 MR이 다른 MR이죠. 전체 뭐에 대해서요? 전체 산출량에 대해서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보면 50-Q1-Q2인데 아까 우리가 MR1에서는 Q1으로만 곱했기 때문에 Q1의 2배가 됐지만 요 전체에 대해서 요 Q에 대해서 2배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Q1에도 2배, Q2에도 2배가 붙어야 되지.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50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2Q2라고 써야 되지. 그게 하나에만 Q1에만 2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요 MR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MC가 C 플러스 QI이기 때문에 QI.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요 식을 우리가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다 뭘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다 써놨으니까 또 쓸 필요 없잖아. MR은 뭐예요? 50 마이너스 2Q1 2Q2 이렇게. MC1은 뭐예요? C 플러스 Q1이죠. 이렇게. 그러면 40 마이너스 3Q1 마이너스 2Q2가 제로. 요게 두 번째는요 40 마이너스 3Q2 마이너스 2Q1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면 같다고 나야 되겠죠? Q1과 Q2 같다고 나야 되지. 45도 반직선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5Q1은 40. 그래서 Q1 스타도 8이고 Q2 스타도 8이고 시장의 수요가 50-Q니까 50에서 16을 빼야 되지. 그래서 P 스타는 34가 이렇게 균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카르텔 균형. 세 번째 만약 두 기업이 가격 수용적으로 행동한다면 가격 수용 기업에서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P equal MC죠. P equal MC. 그런데 두 기업이 가격 수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두 기업에 뭘 찾아야 돼?
산출량 찾아야 됩니다. 두 기업의 산출량. 그래서 P equal MC 1, P equal MC 2. 뭐 이렇게 하면 두 개씩이 나올 것이고 Q1, Q2를 찾을 수 있겠어요. 해봐요. 그냥 수요를 P는 50-Q니까 50-Q1 -Q2 하고 MC C 플러스 Q1 뭐 이렇게 하면 한 식이 나오고 그 식하고 또 C 플러스 Q2 하면 또 하나씩이 나오고 최적화 조건 경쟁기업, 시장에 주어진 가격,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격 설정력이 없는 수용기업이다. 최적화 조건은 맥시마이즈 파이 1 달성하는 Q1 찾자. 요게 P 곱하기 Q1이다. 그리고 TC1이다.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first order condition P equal MC1이다. 두 번째 P equal MC2다. 동일한 수요 비용 조건 기업이 그래서 찾으면 설문을 우리가 5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면 C 플러스 Q1이 맞아떨어지면 하나. 두 번째는 똑같이 5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이거하고 C 플러스 Q2가 맞아떨어지면 하나. 첫 번째 식에서는 40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Q2 이퀄 제로 마찬가지 40 마이너스 2Q2 마이너스 Q1 이퀄 제로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Q1과 Q2 같다고 나와버리면 3Q1은 40 Q1 스타 Q2 스타 똑같을 것이고 3분의 40이다. 수요 곡선이 50 마이너스 Q1 Q2니까 50에서 3분의 80을 빼면 3분의 150에서 80을 빼면 3분의 70이 P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을 다 찾았어요. 이 균형을 다 찾았는데 일부러 찾은 이유가 얘하고 얘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요걸 보면 꾸르노하고 이 독점 기업하고 경쟁 기업하고 가격과 산출량 이런 게 어디서 결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장 수요는 P equal 50 마이너스 Q 50 디맨드 커브가 있고 자 보니까 경쟁 기업이 가장 낮겠죠. 3분의 70의 시장의 요 3분의 70의 가격에 경쟁 기업 요게 3분의 40을 두 개 하니까 시장에는 3분의 80만큼 시장에 나올 것이고 꾸르노 복점의 경우는 가격과 산출량이 꾸르노 복점은 여기 있네요. 가격은 34고 34 8개를 두 기업이 독점의 경우는
이게 독점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독점이고 34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꾸르노는 제일 앞에 지금 30에 30 20개. 이게 그래서 모노폴리 독점이고 꾸르노 내쉬 균형점이고 컴피티션 경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가격은 독점 가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꾸르노 복점 그 다음에 경쟁시장 이렇게 해서 요 P 모노폴리의 가격 P 꾸르노 내쉬 P 컴피티션 경쟁에 각각 이렇게 가격과 산출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문제를 하나. 슈타켈버그하고 베르트랑 모형, 그거는 좀 가벼운 문제를 하나 좀 보고, 시간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322페이지, 실전 200제 322페이지, 106번 문제. 거기 동질적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꾸르노 경쟁을 하는 밑줄, 꾸르노 경쟁을 하는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가 0이라고 가정한다 밑줄. 꾸르노 경쟁이 핵심이죠. 꾸르노 경쟁 밑줄 긋고 산출량 경쟁을 하는 두 기업, 산출량 경쟁을 하는 두 기업, 산출량의 추측된 변화가 제로. 그냥 기업의 추측된 변화가 제로라고 그랬는데 뭐에 정확하게 산출량의 추측된 변화가 제로, 상대방의 산출량 주어진 걸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각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러너 지수가 있는데요. 러너 지수 어제 배웠습니다.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로 가지고 독점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러너 지수라고 그랬고, 이게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냐. 이게 이제 일반 행정에서 출제된 것인데 P와 MC 차이가 독점도를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이 러너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도대체 뭐 P하고 MC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만 바꾸면 힉스의 독점도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힉스의 독점도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로 결정된다 그랬어. 그래서 사실은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시답안을 잠깐 확인만 하면 첫 번째 꾸르노 경쟁의 의미 밑줄 그어놓고 다 봤습니다. 거기 수량 추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밑줄. 수량 추종자. 그 말은 상대방의 산출량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내가 뒤따라가는 거니까 추종자죠. 그래서 꾸르노 모형은 둘 다 수량 추종자 모형입니다. 두 기업이 다 수량 추종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뭐예요? 수량 선도자가 슈타켈버그 균형이죠. 그래서 꾸르노하고 슈타켈버그 균형의 계산 문제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러너 지수 밑줄. 러너 지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밑줄. 가격과 한계 비용 항상 같아요. 가격 수용자고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경우에 밑줄. 한계 비용도 항상 높은 가격을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러너는 P하고 MC의 격차가 크면 독점력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러너 지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 박스를 치고. 러너 지수의 변형 있죠. 변형. 이거를 어제 다 변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거기 이윤 극대화에다 밑줄긋고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은 MR = MC 조건 하에서 행동을 할 거니까 MC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 MR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 밑줄 긋고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은 언제 적용된다고요? 항상? 아니요. 시장 지배력을 갖는 독점 기업에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은 언제 적용된다고? 독점 기업의 경우에. 수요 곡선이 어쩔 때 우하향할 때, 수평일 때가 아니고 우하향할 때.
그래서 독점 기업에게는 적용되는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도 집어넣고 하면 마지막 박스를 첫 번째 이 람다라는 것은 러너 지수를 지금 표시한 건데요. 뭐 아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입실론 P분의 1 거기다 박스를. 그래서 러너 지수는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러너 지수 결정 요인,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똑같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뭐 상품의 동질 상품이냐, 뭐 진입 장벽이 있냐, 기업의 수가 많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 333페이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쉬면 일찍 끝내니까. 좀 일찍 안 끝나겠어요. 믿지 않는 표정이네. 110번 문제. 110번. A마트의 12개 생필품 가격 인하선은 대형마트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이 붙었다. B마트는 뭐 E마트, 또 뭐가 있나요? 홈플러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서로 경쟁 붙은 게 뭐 뻔하지. B마트는 A마트가 가격을 내리겠다고 광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고 더 싸게 판매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C마트도 가격 경쟁에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빅3 대형마트 간의 사활을 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 개의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어떤 경쟁을 하고 있나요? 내가 많이 생산한다, 적게 생산한다 이런 경쟁을 하나? 아니죠. 가격을 높은 가격, 낮은 가격, 가격 인하 경쟁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베르트랑 경쟁이에요, 코르노 경쟁이에요?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이거죠. 표정이. 베르트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르트랑 경쟁을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업체의 할인 경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봐라. 이 경쟁의 장단점, 베르트랑 경쟁의 장단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유통업체 간의 담합이나 협조가 전혀 없는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냐?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굳이 이 문제를 보는 것은 보통 문제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잘 안 보는 굴절 수요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예시답안을 좀 보세요. 예시답안. 첫 번째, 그 베르트랑 경쟁의 의 밑줄 그어놓고, 베르트랑 경쟁의 의는 베르트랑 내쉬죠. 그래서 상대방 가격 주어진 걸로 간주한다. 그 밑줄 긋고 가격에 추측된 변화는 제로다. 그 유통업체 할인 경쟁의 성격 거기다 발표하고, 빅3 대형마트의 경쟁은 얘네들은 사실상 세 기업이 유통업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 개의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과점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과점시장. 그리고 다른 기업이 여기에 진입을 할 수 있나요? 할인마트는 엄청나게 규모가 초기 진입 비용이 큽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오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들어오려고 하면 얘네들의 생산 단가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대응을 해버려. 진입 장벽을 설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 기업들이.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빅3 대형마트는 사실상 유통업계를 지배하고 있고, 밑줄 보세요. 둘 이상의 소수의 경쟁자가 유사한 상품으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격 추종자 밑줄.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은 둘 다 상대방 가격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가격을 정하는, 상대방의 먼저 가격을 정하고 내가 뒤따라가는 가격 추종자다 이 말이에요. 베르트랑 경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베르트랑 경쟁은 균형 가격은 한계 비용 수준에서 형성된다. 어떤 전제하에서요?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균형 가격 한계 비용과 형성된다 이 말은 이걸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그맣게
베르트랑 역설도 나중에 여러분 계산문제를 했는데 보면은 나오는데요. 베르트랑은 꾸르노와는 달리 상대방에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뭘 찾는 건가요? 뭘 찾는 거야? 물론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가격을 찾는 거지. 기업 1의 입장에서는요. 기업 1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P1을 정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 2의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 파이2 달성하는 P2를 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변수는 무조건 P1, P2 평면이고 이 P1, P2 평면은 여러분 다른 데서는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어 경제학에서. 여기 베르트랑 모형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1, P2 평면을. 자, 45도의 반직선을 끌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균형이 형성되면 결국은 두 기업은 뭐가 똑같아? 수요가 똑같아. 두 번째 비용 구조가 똑같아. 그러면 요 45도의 반직선상에서 균형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얘가 P2A에서 가격을 정하면 똑같은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내가 P1A에서 가격을 정할 이유가 없죠. 나는 이 P1A에서 가격을 정할 이유가 없어. 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정하면 상대방의 수요를 다 뺏어올 수 있는데 여기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에 1,000원이다. 그러면 나는 990원에 팔면 수요를 다 빼앗을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똑같은 가격을 정해? 그래서 낮은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P1, B 수준에서 가격을 정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격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최적 가격은 얘가 아니야, 얘가. 그래서 여기가 나의 최적 반응의 한 점이 되지. 리액션 커브 1 한 점이 돼. 얘가 P2가 B에서 가격을 정했어. 그러면 나는 굳이 여기 P1, B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정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MC가 이 수준이라고 해봐요. MC2고요. 이게 MC1인데 45도 반직선이니까 두 기업의 MC1과 MC2 같아. 그래서 비용 구조가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얘는 결국은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려. 마찬가지 이런 구조가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될 거니까 내가 기업 1이 P1A에서 정하면 기업 2는 굳이 뭐 P2A에서 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더 낮은 가격 정하면 시장 수요 다 뺏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P2B 수준에서 가격을 정한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준에서 정하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MC가 아니라 여기 좀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가격을 정할 것이고 조금 더 낮은 가격을. 그래서 결국은 리액션 커브는 마찬가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일부러 MC와 MC가 맞았다는 점에서 만나도록 만든 거야, 일부러. 이게 리액션 커브 2예요. 그러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얘는 어디로 수렴해버려? MC2로 수렴해버리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버려? MC1으로 수렴해버려. 그 말은 P1은 MC1으로 수렴해버리고 P2는 MC2로 수렴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경쟁 기업처럼 가격을 자신의 한계 비용만큼만 정하는 거죠. 이럴 때 이윤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윤이 제로가 돼버려. 가격은 한계 비용만큼만 정하면 이윤이 제로가 돼버려. 과점 기업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이윤이 제로가 되는 경쟁 기업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을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베르트랑의 역설이다.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국은 가격 설정력이 없는 경쟁 기업처럼 행동하는 현상. 이걸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만 이럴까요? 제가 라면에 대해서 2,000원 정했는데 나는 뭐 국수에 대해서 1,500원 정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동질 과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질 과점에서 나타나는 베르트랑의 역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가격이 뭘로 MC로 수렴해 버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경쟁 시장처럼 많은 산출량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가장 커진다는 게 장점이야. 베르트랑 역설에서. 장점에 거기 보세요. 과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설정력이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그런 상품 소비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이게 문제입니다. 베르트랑 경쟁은 가격 경쟁 과정에서 몇 줄 보세요. 다 똑같은 재무 구조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마트가 결국은 못 견디고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출이 될 것이고, 하나 퇴출시키고 또 서로 경쟁을 해서 또 하나 퇴출시키고, 이러면 독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가격 인하는 일부 마트에게 부담이 되고 이 퇴출로 이어질 수 있고, 독점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결국은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약탈적 덤핑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가격을 끌어올려버려. 그래서 이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잉여가 소비자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격 경쟁 게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기업들은 과도한 가격 출혈 경쟁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동일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암묵적 담합 밑줄, 암묵적 담합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라면 한 봉지에 나는 990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게 담합의 초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990원 이하로 팔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990원을 정하면 돼. 지배적 기업이 990원 한다니까. 그래서 암묵적 담합의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서로 담합이 없는데도 가격이 어떻게 안정적이냐라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게 가격 굴절 모형이야. 가격 굴절 모형의 핵심은 밑줄 보세요. 상대방이 가격을 올릴 때는 전혀 안 따라가. 이마트가 1,000원 하다가 나 1,200원씩 하겠어 앞으로. 그러면 다른 마트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990원 하겠다 그러면 바로 따라갑니다. 이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혀 안 따라가고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바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보세요. 왼쪽에 DPI, PI가 I번째 기업이 가격을 올렸어. 그러면 J번째 기업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게 델타 PI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가격을 올렸을 때는 추측된 변화가 제로야. 그런데 가격을 낮추면요, 추측된 변화가 1입니다. 내가 낮추면 상대방도 낮춰. 그래서 가격 인하에는 추측된 변화가 1이고 가격 상승 시는 추측된 변화가 0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상대방이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점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처음부터 한 점이냐? 여기 가격이 낮출 때는 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가팔은 이런 거 하고요. 하나는 완만한 이런 거 하고 두 개의 점선을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해봐. 가격을 높일 때는요, 내가 가격을 높였어. 그러면 상대방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팔아버리니까 나의 수요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려. 상대방이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 가격을 낮추면 즉시 상대방도 낮춰주기 때문에 별로 수요가 늘지 않아. 별로 안 늘어. 이렇게 원래 늘어야 되는데 별로 안 늘어.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이 가격을 낮췄을 때와 높일 때 이런 다른 기울기를 갖는 수요 곡선이라 이 말이에요. 골절된 형태다, 수요 곡선이.
자,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해서는 MR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렇게 MR이 생겼을 거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MR이 이렇게 생겼다. 다시 한번요. 요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MR 커브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요 수요 곡선에 대해서 MR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요게 디맨드 커브고요. MR 커브다. MC가 자, 이런 경우는 자 보세요. 시장의 가격은 지금 요 P0와 Q0의 가격과 산출량 수준인데, 수요 MC 한계 비용이 요렇게 지날 수도 있고 요렇게 지날 수도 있고, 한계 비용이 아무리 변해도 MR 이퀄 MC가 달성되는 가격과 산출량은 여기서 변함이 없다 이거죠. MR 커브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굴절된 구간에서 뭐가 움직이면, MC 곡선이 움직이면 서로 담합을 안 해도 가격이 항상 저 P0의 가격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스위지가 말하는 굴절 수요 모형인데요. 그 굴절 수요 모형은 거기 밑에 그래프 밑에 좀 보세요. 가격 안정이 나타나는 그 MR 곡선에 있어서 밑줄 불연속적인 구간과 관련이 있다. 그래프 밑에 두 번째입니다. 개별 기업은 MR 한계 수입과 MC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밑줄 보세요. MC가 아무리 변해도 MR이 불연속적인 구간에서는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그 별도의 담합이나 협조 없이 경쟁 과정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있다. 이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모든 경쟁, 독점적 경쟁, 모든 모형이 뭘 설명하냐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산출량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해. 근데 얘는 처음부터 여기서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왜 이게 결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모형은 가격 결정 모형으로서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0%야.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다른 문제를 설명할 때 잠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가져와야 되냐? 이거 안 가져오면 게임으로는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참고 답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설문 2를 잘 읽어보세요. 설문 2. 설문 2 방금 뭐였어요? 굴절 수요 모형으로 가지고 가격의 안정성을 설명했잖아. 그런데 그 설문 2에 보면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가격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선택에 있어서 가격을 인하하면 단기적인 이득이 있어. 상대방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손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득과 장기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할인율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가격 유지가 최초의 상태고요. 가격을 인하했을 때 거기 기업 1이 가격을 유지하고 상대 기업 2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 보수가 어떻게 해요? 3,15죠. 15의 동그라미하고 그게 단기 이윤이야. 단기 이윤. 그런데 내가 인하하면 상대방 가만히 있나? 기업 1도 가격을 인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 2의 이윤은 15에서 어디로 가? 6으로 가죠? 6에다가 동그라미. 거기다 장기 이윤.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지금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 가격 인하의 첫 번째 15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단기 이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6에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장기 이윤. 이 단기 이윤과 장기 이윤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인하했을 때, 인하했을 때 단기 장기 이윤입니다. 이것과 뭘 비교해야 돼?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이윤. 계속 유지하면 뭐예요? 계속 10이야. 이번에도 10이고 다음번에도 10이고 근데 문제는 현재 이윤 10과 한 달 뒤에 이윤 10은 다른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할인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인율.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금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요. 그래서나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 내가 10의 단기 이윤 그리고요 다음 기에도 10의 이윤을 누려. 그런데 여기가 로 값이 들어가죠. 할인 값이 들어가요. 할인 값.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인하해 버렸어. 그럼 단기적으로 이윤이 뭐가 된다고? 15가 된다고. 그리고 장기에는 이윤이 뭘로 돼? 상대방이 같이 인하해 버리면 6이 된다고. 6이. 그럼 이거는 물론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큰지 따져봐서요. 만약에 요거보다 아래 거보다 위에 게 더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얘가 더 크다면 가격을 인하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보수표로 가져가면 되고, 자세하게 아래에 써놨습니다. 거기 반복 게임. 첫 번째 그 그래프 보수표 바로 밑에 두 기업은 상대의 전략과 무관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더 높은 보수를 얻게 된다. 왜? 10에서 15로 가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우월 전략이 된다. 상대방이 가격을 인하하든 유지하든 나는 무조건 뭐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커져. 인하하는 게 이윤이 커져요. 이게 우월 전략이야. 그래서 우월 전략으로 가격 인하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6, 6의 보수를 누리게 되는데, 둘이 서로 담합을 하면 어디로 가고 10, 10으로 갈 수 있고, 상대방이 담합을 가격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 나는 이탈해 버리는 게 좋고, 카르텔의 준수 이탈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다 이 보수표에서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2의 별표, 기업 간의 경쟁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이게 중요해. 이제 내가 상대방의 준수를 뿌리치고 이탈을 해버리면 상대방도 보복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를 했을 때 장기에 보수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32의 그 각주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과점 시장을 조금 더 보고,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은 별로 볼 게 없는데 개방 경쟁 문제를 하나 더 볼 수도 있겠고, 요소 시장, 게임 요소 시장, 이렇게 가면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6시까지는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기분.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